자,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복령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변호사이기 이전에 또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어머니시잖아요. 네, 아이 키우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으신지 곽지연 변호사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네. 힘들 때는 이제 안 잘 때, 안 잘 때. 네, 늦게까지 안 자고 놀자고 할 때 네. 너무 졸린데 이제 계속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아빠가 또 도와주시겠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럴 여기까지만 때가-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혜원 변호사님도 이제 아기가 더 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족구나 폐렴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기도 이제 수족구는 아닌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좀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말 못하는 아기가 아플 때가 제일 좀 힘들고 네. 이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플 때 좀 조금은 그래도 컸으니까 네.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OX판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이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많으니까 이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자, 두 분 먼저 OX판 좀 준비를 해 주실까요?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계산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아이에게도 절도죄를 물어야 하는 건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곽 변호사님부터 질문 드릴게요. 자,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X 들어주십시오. 네. X. 당연히 X를 딱 들어주셨는데 네. 그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전제가 아이라는 전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의범만? 말이냐면, 예.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 이런 의사가 있었을 걸 존재로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젤리나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오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뭐 3살, 4살, 5살 이런 어린 아이들인 경우가 많죠. 그쵸. 그래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절도범은 애초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14세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네. 책임 능력이 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물건에 대해서 대금값을 반드시 결제하셔야 하고요. 네. 혹시 뭔가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아이가 뭐 모르고 가지고 온 건 절도죄에 해당되지 네. 않고 이후에라도 대금을 꼭 지불을 하셔야 예, 된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폐렴이 아니라고 했는데 폐렴에 걸릴 경우에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OX판 들어주십시오. 저는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 OX판 아예 쓰지도 않고 내려놓으시고 네. 세모. 왜 세모인가요? 네,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모인데요. 어떤 경우에 네,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폐렴 증상이 의심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낮에 갔는데 네. 저녁 때 너무 악화돼서 가보니 이제 오전에 진료했던 병원에서 폐렴이 아니라 그랬는데 네.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폐렴이다. 폐렴이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제 진찰 진료를 하는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이제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거에 따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거나 아픈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원 당시에는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진료 당시 상태에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언급만 해주셨더라면 네. 크게 그것이 나중에 이제 폐렴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진행됐다 네. 하더라도 의료상 가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폐렴으로 의심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모를 선택했습니다. 아, 의료진들도 이게 참 말씀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맘카페에 병원이나 뭐 상품 후기 이런 걸 부정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OX파 들어주십시오. 네. 아, 세모. 네, 서면상 세모군요. 손으로 하셨는데 저는 네. 예, 중립으로 들어봤습니다. 또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네, 저도 맘카페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사실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에 있는 병원에 대한 평가글 아니면 어떤 상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또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품 후기글을 부정적으로 적었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서 또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SNS나 정보통신망의 파급력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가지 다만 아셔야 될 게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하자나 또는 결함,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하는 그런 부당한 일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국에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대부분은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네. 무조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위 사실은 절대로 쓰면 안 네. 되시죠. 일단 마지막 궁금증이 나와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부모의 물건을 중고 거래 등으로 팔았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제 소유에 해당하는 물건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거 자체는 유효하거든요. 네. 다만 그것을 취득해서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한테 담보 책임을 물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매매 계약은 아예 그냥 취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빠 허락 없이 임의로 이제 팔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소를 하면 되고 반대로 아빠 허락 없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냥 현존 상태로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고 카메라를 회수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 키우시면서 어려운 일에 놓이거나 힘든 경우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 비슷한 일 겪으셨을 때 피해 있는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